청소년 교육자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달성할 학습 목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 현황과 경과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 정책 개선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다문화 가족 정책 경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그 국제 결혼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근로자들도 많이 필요했고, 실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결혼 요구가 많아지면서 증가를 했는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을 위한, 또한 혼혈인과 이주자를 사회 통합의 지원 방안을 국가적으로 좀 마련하면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2006년에 21개소를 설치하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2007년부터 관련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는데,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들어서 법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법률의 기초에서 2008년부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다문화 가족 정책을 세웠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제1차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을 2010년도에, 또 2차는 2013년에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의 지원 정책 대상으로는 초기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의 결혼 이민자나 그 가족, 그리고 기회하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들을 포함시켰는데, 물론 2015년 현재는 더 그 대상자가 늘어나서 외국인이나 유학생을 포함하고, 또 일부에는 북한 이탈 주민까지 포함되어 있잖아. 초기에는 이렇게 결혼 이민자, 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주관했던 것은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였고요. 국무총리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12개 부처가 참여한, 또 민간 일부가 참여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 다문화 가족들을 정책들을 추진하게 이르렀고, 현재는 여가부를 비롯해서 12개 부처에서 약 86개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한 95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의 94.2%를 사실은 이 4개 부처가 통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정부 부처 예산 별도로 또 지방에서도 약 570억, 전체적으로는 한 1528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처별로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다문화 가족 정책들을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는데, 나름대로 성과와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문화 정책의 성과로 보면, 비교적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범정부적으로 굉장히 잘 추진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들,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약 80여 개소가 신설되고, 2015년 현재는 217개소가 운영될 만큼 비교적 신속하게 다문화 관련된 정책들을 잘 입안해서 추진해 왔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도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이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 부작용도 많았고. 그런데 2010년에 이제 결혼중개법을 개정하면서 사후 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아주 그 제도적으로 잘 도입해서 이전에 그 제대로 서로 알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결혼 이민자는 또 이쪽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한국인들도 서로가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런 국제 결혼 같은 것들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많이 바꿔왔고요. 또 이제 워낙 한꺼번에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일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이 바꿔낸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인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그 이민 정책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면 가족 중심의 정책이다 보니까 결혼 이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이 함께 오게 되고 또 자녀들 가족을 구성한다는 특징 때문에 결혼 이민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정책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교의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개선한 것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성과에 비추어서 약간의 좀 한계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이 한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혼 이민을 한다든가 이민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올 때는 다양한 역동이 거치겠죠. 일단은 입국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소관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보건복지부나 또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소관 부처들이 연관성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부처별로 다양하게 펼쳐져서 사실은 효율성과 협조 체계에 상당한 미흡함이 있었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한국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또 법무부 나름대로 이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복된 내용이 많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 한국에 와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이나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초기 적응에 대한 것들이 과다하게 투입되면서 사실은 생애 주기별로 그 가족들의 적응하는 과정 발달 단계나 생애 주기별로 지원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가족들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 보니까 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 체류 기간 짧은 기간 한 5년 안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 그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편중되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법률적 체계가 한꺼번에 마련되다 보니까 제한 외국인 관련된 지원법하고 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의 그 지원 대상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2년을 거주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2년 이내에는 사실은 외국인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하는 제한 외국인 지원법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이들이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의 다문화 가족 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중적인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경계가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이 결혼 이민 정책 플러스 고용 근로 관련된 고용 정책도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용부, 법무부, 여가부가 한꺼번에 포함돼서 이 각종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겹치다 보니까 이 겹치는 부분에서 어떤 발생이 되냐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이쪽 부서가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법무부에서는 다른 부서가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커버 못하는 게 있고 더불어 이 서로가 겹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각지대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중복의 문제도 발생을 해서 상당히 그 정책 당국자 간에 부처 간에 여러 가지 협조 체제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것이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마다 또 법률적 체계에 따라서 이 법을 추근했는데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에도 사실은 법무부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중심으로 또 대개 구성되게 돼 있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에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책 대상이 다른데 때로는 이 겹치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정책 당국 또 부처 간의 역할 관계,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초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이 상당히 중요한 결혼 이민 정책,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대량적인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상호 간의 부정확한 신상 정보가 부정확해서 그것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실제적으로 서로 다른 이문화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이 충분히 서로 조정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국제 결혼에 관련된 관리 미흡도 상당히 문제로 지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가족 정책 개선과 추진 전략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우리가 언급한 그 성과와 한계에 비추어서 새로운 개선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와 한계점의 기초에서 2014년에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다문화 가족이 분리되지 않고 국민과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가족 정책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4가지 정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개선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처 간 협업 관계인데, 아무래도 부처 간들이 서로 각자의 어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협업 관계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로 그 실무적인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부처 간에 추진하는 것들이 효율화를 좀 기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 간에 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도 많았고 또 중복 사업도 많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까? 그래서 이 조정안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한국어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정부 부처의 단위로 했었는데, 이것을 지자체가 전달 체계로 일원화하면서 가능하면은 수요자들의 접근성도 좀 높이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서도, 그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일률화된 서비스를, 균질화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도 각 중복하는 것을 좀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해서 전달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중언어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나름대로는 다문화 어울림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또 여가부 나름대로는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왔는데, 이것을 교육부와 여가부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또 이 사업의 대상이 원래의 정책 목표와 상관없이 가는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개선안이 좀 마련됐고요. 방문 교육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가족이라고 다 소득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무료 사업을 약간의 좀 유료 사업으로 합리적으로 전환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누리 콜센터라는 것이 운영이 됐고, 또 이주 여성 긴급 전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가능하면 하나의 센터로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연결, 결국은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받아서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 가족들이 필요한 욕구들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센터 둘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서비스 영역도 넓힌 통합을 지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좀 모색하게 됐는데, 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수요자들의 초기 1년부터 한 초기부터 5년 정도의 이런
서비스에 집중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이것을 생애 주기 또 가족의 발달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폭넓게 서비스 기간을 좀 넓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갖고 있는 소득 수준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서 그 적합한 개인별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개선 방향이었고요. 이제 이것은 중요한 담론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가 잘 정착되려고 하면 일반 국민의 통합적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문화 가족에서 너무나 그 무상으로 제공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이게 조금 역차별이 아니냐. 일반 국민들도 있는데 다문화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형평성과 균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효율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2013년, 14년, 15년을 교ற்று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다문화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각각 하던 것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서 이렇게 통일화 시켰고요. 이중 언어 교육도 과거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하던 것은 이제 그 대상이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치우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개선 방향을 마련했고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하면서 문제는 그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해서만 그 특정 국가의 언어에만 교육을 치우쳤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면 전체 학생이 비다문화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체 학생이 통합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방향도 좀 전환을 했고요. 또 방문교육도 여전히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지원 내용과 또 부담금을 약간 설치해서 그 내용이 조금 저소득 일조로 더 많아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전환했고 교육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학습 부진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조금씩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도 어떻게 하면 좀 이 결혼에 있어서 인권의 이런 피해 폭력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예방적, 발생의 사고적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해볼까 해서 국제 결혼을 건전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중개업소나 국제 협력에 관련된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해서 우리나라와 또 이제 송출국에 있는 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좀 이렇게 해서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 오시는 분들에게 그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오실 때 국제 결혼에 관련된 사적 발급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약간의 좀 기준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2014년 4월에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뭐 이제 결혼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가 뭐 기간에 상관없이 초청을 했는데 이제는 한번 초청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한 번으로 그 횟수를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국제결혼에 오시는 그 이민자들에게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부를 심사하게 돼서 토픽의 뭐 1급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국 기준을 강화했고 또 이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부양 능력을 좀 심사 기준에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을 3, 4월을 지나면서 약간 지금 결혼 이민자들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런 엄격한 시장 규정을 통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국제 결혼을 좀 건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가 가능하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전 패키지를 여가부를 중심으로 마련이 됐는데 이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도 하게 되고 가능하면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자조 모임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이런 사업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자녀들이 자기네 정체성을 잘 가지고 확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지원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청소년기 대상들이 상당히 이런 사업 대상이 조금
제외됐던 영역들을 좀 더 확대해서 가족 관계나 가족 생활에 필요한 상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이것을 이제 다문화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고립돼서 분리해서 아니라 일반 비다문화 일반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 안전망 시스템 안에서 같이 이런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방향을 바꿨고, 중도 입국 자녀들도 결국은 이제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 확대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잘 성장을 해서 글로벌 인재로 이제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기반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잘 추진하려고 하면 전달 체계가 핵심일 텐데, 기존에 있는 가족 정책에 있어서 일반 가정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또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시공간적인 통합과 프로그램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이슈 때문에 이제 가칭 가족 통합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 두 센터를 통합해서 가능하면 우리 그 사회에 있는 다양한 가족,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그다음에 이런 가족의 한 형태로서 다문화 가족을 통합적으로 묶어내서 이제 전달 체계를 갖추고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가족 통합 지원센터로 개편하는 추진안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문화 가족 정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기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의 적극적 사회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문화 가족 대상 상담 및 자녀 양육 지원 강화는 가족 해체, 청소년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는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빈곤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비다문화 가정과 함께 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 통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으로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 서비스 전달로 지역별 수요 파악을 통한 서비스 연계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부처 간 유사, 중복 해소를 통해 수요에 맞는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접근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전달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유사 중복 사업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차별성을 높여서 다문화 중복 수혜에 대한 국민 반감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반다문화적인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문화 정책 연계로 선제적 종합적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정책을 하나로 묶어 거시적 발전 방안을 논의할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총괄적 다문화, 이민 정책 개발에 대한 각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문화 가족 정책 개선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효과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속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법무부 소속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한국어 교육을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전달 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관계부처 간 한국어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수요자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존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한정되었던 한국어 교육을 주민센터, 농협, 학교, 복지관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게 함으로써 결혼 이민자들의 가까운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언어 교육과 방문교육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 아동을 결혼이민 부모와 일반 학생과 분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다문화 아동과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통합하여 어울림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이중 언어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문 교육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였으나 다문화 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과잉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멘토링은 다문화 가정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가정이 아닌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의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한 성과는 그동안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던 다누리 콜센터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다누리 콜센터로 통합하여 결혼 이민자 등이 폭력 피해 및 부부, 가족 갈등 상담과 긴급지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를 하나의 번호로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통합 이후 이용 시간이 확대되면서 13개국 언어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로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14년 상담 실적이 전년 대비 27.1%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및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누리 콜센터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콜센터를 통합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외국인 국적, 체류 문의 등 전화 연결 및 핫라인 설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문화 가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우선 다양한 가족 지원 방안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에서 북한 이탈 주민 가족 지원 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전국 9개소 시범 사업을 통해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의 일원화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중앙지방 간, 공공민간 간 유사 중복 및 사각지대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해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강사님이 추천하는 영상을 감상해 보세요. 다문화 가족 정책은 2006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대책을 근거로 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와 두 차례에 걸친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217개소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서 가족 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2년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와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다문화 가족의 결혼 초기 해체 비율은 감소하였고, 한국어 능력과 고용률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 수립 초기에는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정착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의 이해, 그리고 가족 상담이 정책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문화 가족의 정착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정책 수요도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의 추진 방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보호지원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다문화 가족 선별 분리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복지 지원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 현황의 주요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 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자 다문화 이해 교육 시간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다문화 가족 정책과 기대 효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한 후 다문화 교육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